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결국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미숙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한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기능이건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갈등의 핵심을 간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 정당 내부에서조차 정리된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한숨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방탄국회 논란까지 나오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 창밖에는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쏟아붓고 있는 비처럼 앞으로 우리 정치의 앞날은 당분간 상당히 암울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나눌수록 착한 남자네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곁을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엄청 오는데 그러네요. 우리 최 선생님 오늘 전조등 켜고 오셨어요? 딱이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을 네. 제가 여쭤봤나?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볼 때 전조등 안 킨 자동차가 10대 중에 3대 정도는 있습니다. 위험하죠. 자, 3611님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은 전조등 켜기 방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조등 여러분 꼭 켜고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조등 나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건가요? 전조등은 아니죠? 네, 전조등 아닙니다. 예. 오늘은요, 영어 단어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카테스트로피. 카타스트로팔. 이게 그렇죠. 네. 사전에는 이제 참사, 재앙 재앙. 이렇게 예. 돼 있는데 또는 이제 파국, 붕괴 이렇게도 씁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는 정말 국회 참사, 정치 파국 이렇게 이야기해야 걸맞지 않겠는가 하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날씨 같아요. 그렇죠. 파국. 아무래도 정치 쪽이죠, 먼저. 그렇죠. 예. 어제 이 오후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안산 분향소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유경근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이미 그제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 합의안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번복된 내용이 나오긴 어려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총회는 오히려 향후에 장기화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네. 이게 이제 핵심 문제죠. 아하. 그러니까 이 합의안 한번 거의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합의안이 나온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여당도 살짝 물러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초 협상안도 원점, 재협상안도 다시 원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제 그럼 제재 협상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또 협의를 해서 아니면은 여야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무시하고라도 재협상안을 밀어붙일 것인가? 국회 내에서 이런 두 가지 가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뭐 야당은 완전히 무력화됐고요. 네. 박영선 이 비대위원장 리더십 한계에 봉착했고 그게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책임은 봅니다. 그렇지가 않죠. 책임을 박영선 이게 의원에게 다 돌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무슨 수를 쓰란 말이냐 여기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근데 참 이분도 네.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과연 야당과 여당 사이에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이 끼어있는 형국이냐 아니면은 여당과 유가족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야당이 끼어있는 형국이냐. 근데 어쨌든 이 대변인이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요. 야당이 지금 역할은 과연 있나. 그 역할을 실행할 역량은 있는 것인가. 예. 이 문제에 이제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그 왜 국회 소집했지 않습니까? 임시국회. 네, 이것도 시끄럽죠. 새누리당은 이제 재협상 후에 추가적인 논의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특별법 외에 기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 이 어제까지의 그 재협상안을 추인하라.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좀 비난받는 대목인데 19일 자정 직전 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다 11시 자정 1분 전, 2분 전, 네, 참 극적이죠. 이 야당 단독으로 22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라 예. 지금 내일부터 또 임시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또 이례적으로 야당이 방탄국회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비리 의원들 일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예. 오늘 이제 구속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인장 발부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의 비타 협성, 야당의 무원칙성, 그리고 이 모두의 불통, 또 세월호 이 유가족 분들의 이 입장이 좀 완고함, 이 국민들의 질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오늘 답답한 아침입니다. 그 참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사가요. 예. 오늘 아이고, 카타스트로파이 말씀하신 게 예. 국내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잘 못 전해드렸지만 예. 국내 엽기 뉴스가 많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 있죠. 우크라이나 분쟁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있죠. 지구촌도 끔찍한데 예. 어제 이라크 반군 IS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4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인데요. 제임스 라이트 폴리라고 하는 분이 이 동영상 안에서 참수 당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고요. 이 동영상 속의 반군 전사는 이 처형이 자신들의 전사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죠. 예. 그리고 지상군 공격도 시사했는데 이 지금 분쟁 때문에 반군은 미국 정부의 다음 태도에 따라서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도 처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짠한 게 그 폴리라고 하는 기자 어머니의 맞습니다. 회견이 나왔는데요. 예. 자신의 아들은 잃었지만 다른 인질들은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은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려다 목숨을 바친 것이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은 어떤 이유에서 일튼 간에 똑같이 가슴 아픈 법입니다. 그렇죠. 예,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어머니 아주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네. 더 슬퍼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더 가슴이 짠하고 그렇죠. 또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맞습니다. 세계인들의 이제 이 예. 추모가 이어지게 될 텐데 참. 우리나라도 과거에 또 김선희 씨 있었죠. 2004년 예. 사건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그 왜 그 인종 갈등. 네,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라크 반군이 세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참수까지 하면서 미국은 또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안팎으로 골치가 아플 텐데요. 이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있었던 10대 흑인 소년에 대한 경찰의 총격 사망. 예. 여기서 흑인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연일 열고 있고요. 예. 사태가 격앙되면서 야간 통행 금지를 거쳐서 비상 사태까지 선포되는 폭동 수준으로 갔는데 예. 어제 보니까 그래도 지역 유지들이 지도층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면서 조금 사그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와중에 경찰에게 나에게 총을 쏴라 하면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예. 흑인 남성이 있었는데 또 경찰이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비극이 비극을 부르는데 예. 일부 백인들은 또 경찰이 정당했다. 이렇게 지지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지금 이 미국은 다시 인종 갈등이 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렇군요. 91년도 예. LA 폭동 로드니 킹 사건 맞습니다.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예. 이때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렇습니다. 6738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침에 방송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비 많이 오는데 전조등 방송 한번 더 해주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조등 안 킨 차가 또 지나가요. 이 전조등 켜셔야 됩니다. 이런 날은. 어려운 일 아닌데. 예, 글쎄 말이에요. 이거 뭐 그렇다고 이게 배터리가 더 빨리 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전조등 그럼요. 이거 안 킨다고. 손가락만 까딱 전조등 좀 치면 됩니다. 키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오늘 뭐 이게 붕괴, 참사 뭐 이런 말씀이 드렸는데요. 이 카타스트로피 노래는 네. 없고요. 달의 몰락 옛날 노래인데 울랄라 세션의 편곡 버전으로 롤랄라 들어보시죠. 세션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나랑 매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뜬금도 바래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올라가고 있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야당이 추인을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꽁꽁 얼어붙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방탄국회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갈등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새누리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게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예? 네, 유가족들은 거부하겠다. 야당도 추인을 유보로 지금 의총에서 나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재 협상은 없다. 이런 거죠. 어떡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이제 꼬이고 막혀 있을 때는 단순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서 풀어야 됩니다. 예.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됩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그 정서, 의견 이런 건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정치하면서 그분들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라든지 슬픔 또 다시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태가 없도록 하는 일, 이것은 국민의 관심사고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은 예. 빨리 이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그래야만 유가족들께서도 시원시원하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고 해야 슬픔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국민을 대표한다는 원칙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여야 합의가 그대로 실천이 돼서 빨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요, 지금 예. 유가족들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유경근 유가족 이 협의회 대변인하고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어제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수사권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사 검사요 특검. 예. 특검 임명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어제 회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수사권 기소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그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유가족들의 진정한 관심은 뭐겠습니까? 진상을 명쾌하게 이렇게 밝혀내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묻고 또 그 밖에 이제 이 배상 보상 문제도 일반 사건처럼 몇 년씩 끌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줘가지고 유가족들께서도 빨리 이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큰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큰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유가족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이 정서를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박 대통령하고, 지금 김영호 씨가 만나야 한다. 김영호 씨도 이제 사실 요구하고 있고요. 고 김일민 양의 아버지죠. 이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면담 요청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판단해가지고, 만나서 그 의견을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도로 정부, 여당, 청와대 모두가 세월호 유가족한테 이 최대한도의 좀 성의를 보여야지 얘기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슬픔과 고통 그걸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요. 예. 유가족들 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은 그러나 이 슬픔을 슬픔으로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성을 가지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서 진상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배보상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기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 의지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 소추권을 줘야 된다. 예. 그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빨리 잡아들일 사람 잡아들이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유가족들의 그 순수한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라는 게 큰 틀이 있어가지고 경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유가족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야당이 유가족과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잘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 진상조사 착수해야만 진상이 빨리 밝혀지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고조돼 있을 때 해야 더 많은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재 협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당 입장에서. 할 수가 없지 할 않습니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요. 예. 자, 만일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야는 합의가 된 거니까 이거는요. 그죠? 예. 여야 합의가 된 거니까 재협상해서 재협상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표결로 붙였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법을 그대로 표결해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태가 벌어지긴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예를 들면 막 극렬하게 반발한다든지.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 진정한 대변하는 길은 뭡니까? 빨리 진상조사가 되고 다 이렇게 국가가 성의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사실 정치권이 또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세월호를 당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국회가 열려야 되고 우리는 원래 상시국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11시 59분에 당연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재 예, 최고위원께서는? 뭐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국회가 지금 문을 닫을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 지금 협상 국면이 이렇게 꼬여 있지만은 국회가 계속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12시 1분 전에 이제 황급하게 야당이 그 요청서를 낸 걸 보면은 이제 그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또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칙 없이 흔들리지 말고 야당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빨리 이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빨리 처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야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국회적 성격도 있고 또 뭐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까 열릴 당위성도 있고 이것이 혼재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요, 지금 사실 올해부터는 원래 이 국정감사를 쪼개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8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예. 한 번. 그죠? 예.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8월 국정감사 물 건너 간 거죠? 뭐 이제 다시 일정을 재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거 결국 그럼 9월, 10월 연달아 국정감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시 전부 재조정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예. 국정감사 기간을 또 다 까먹어가지고 뭐 좀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말이에요. 가장 우리 오늘 제가 볼 때에는 또 초미의 관심사가 이 국회 논란과 더불어서 예. 구속영장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출석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은 강제 구인을 하겠다. 예. 강제 구인, 법조인 출신이자 이 정말 다선 의원이신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이제 출석을 안 할 경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럴 경우인데 뭐 이거는 전 국회의원들이 아마 양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은 서둘러서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뭐 임시국회를 뭐 밤 12시 1분 전에 소집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 아마 영장 청구도 밤 늦게 아마 청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는 그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고요. 그래가지고 야당이 지금 뭐 또 야당 탄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물론 뭐 어떤 경우에도 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거니까요. 잘못이 있으면 다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또 주민들의 그 주권을 대신 위임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대변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도 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우리 이 정당들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법안 처리는 제로인데 국회만 자꾸 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고요. 아니 국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연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을 글쎄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했기 때문에 야당이 그 아주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통을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은 하나하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 다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뭐 7월 임시국회도 연건인데 8월 임시국회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해서 방탄국회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도 국회는 뭐 늦었더라도 자꾸 열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슈엡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베버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베버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버리즈 차량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구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천박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비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즐겁하기 백은 설레임, 즐겁하기 백은 사이다, 즐겁하기 백은 월드콘.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깐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가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네네. 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이 좋은 성적을 좀 거두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이 계속 어두운 일이 많은 이 우리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D-30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개막인데요. 어제가 20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D-30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어제 모인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마다 모두 세월호 참사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슬픔을 겪고 있다. 그 슬픔을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서
좀 기쁨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출사표들을 밝혔습니다. 양궁 대표 오진혁 선수도 올해 우리나라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선수들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성적을 올려서 관심에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도 대표팀의 이원희 코치도 세월호 참사가 여전한 가운데 치르는 대회라 선수들이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밖에 뭐 런던 올림픽에서 팔꿈치를 다쳤던 역도의 사대혁 선수라든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핑 위반으로 해서 선수 자격이 정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이용대 선수 이런 선수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도전이란 자세로 이번 아시안게임에 임하겠다 이렇게 일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IMF 사태가 있을 때 우리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큰 기쁨을 주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큰 기쁨과 위안을 줬었는데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도 그런 무대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월드컵 때 막 사람 물어가지고 화제가 돼서 치아레스라는 별명까지 네. 받았던 수아레스 선수요. 네.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 치료 네. 필요해요, 제가 볼 땐. 네, 월드컵 때 이탈리아 수비수 어깨를 깨물고 징계를 크게 받았었죠. 그래서 팀을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옮겨놓고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징계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전은 뛸 수 있다. 뭐 이 정도 징계를 일단 징계가 완화가 됐는데요. 어제 바르셀로나에 이적하고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는 깨물지 않겠다. 팬들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도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로 처음 갔는데 지금 4개월 동안 공식 경기를 뛰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저런 문제로 그 바르셀로나 팬들의 불만이 좀 있으니까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선수 어깨를 깨무는 게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노력하고 있다. 뭐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과거는 지워버리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우루과이 대표팀이 다음 달 8일 우리나라 고향에서 우리나라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뭐 수아레스가 지금 우루과이 대표팀에 뽑히기가 확실시 되는데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피파에다가 수아레스가 이번 한국전에 뛸 수 있냐 없냐를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피파가 뭐 평가전인데 A매치, 공식 A매치만 뛰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다음 달 8일 수아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뛰는 장면을 우리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 화제가 되는 게 얼음물 뒤집어 쓰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아이스바키 챌린지인데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제는 서장훈 선수, 이진영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기부에 동참했다고 그러네요. 네. ALS 아이스바키 챌린지라고 하는 거죠. 미국 비영리기관 ALS 재단이 루게릭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뜻으로 마련한 자선행사입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서 3명을 지적하면 그 3명이 24시간 안에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나라에도 루게릭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프로농구 모비스에 있었던 박승일 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승일 코치가 인공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로 이거를 하고 나서 찍은 사람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농구선수 서장훈, 배우 양동근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서장훈 선수가 이제 은퇴했지만 서장훈 선수가 이거를 했고 또 서장훈 선수가 김고라, 임재동, 조세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유를 참여해달라고 권유를 했고요. 예. 어제 LG 트윈스의 외야수 이진영도 어제 똑같은 일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 허구현, 박성웅 이런 식을 참가자로 지목을 했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송파구 잠실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싱크홀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1롯데월드의 조기 개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뭔지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 한자원 사무국장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예. 제1롯데월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죠? 저층부 3개 동의 임시 사용 승인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화요일인가요? 기자회견 열었죠. 조기 개장 안 된다. 지금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잠실 지역은 그 석촌호수하고요, 제인 롯데월드 타워 그 지하수의 그 불투명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한 지 3년여가 안 돼서요, 인근에 나타난 그 미니 싱크홀, 그리고 대형 싱크홀,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동공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그 깊은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잠실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잠실에 있는 제인 롯데월드 타워 그 저층부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원인 규명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합동 조사를 했는데 석촌 지하차도 거대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이고 제2롯데월드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석촌호수와 지하수 제2롯데월드에서 하루에 140만 톤인가요? 지하수 그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예, 146톤, 예. 그렇죠. 146톤인가요? 예. 근데 146톤의 지하수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석촌호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이 부분도 네.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그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그 지하철 9호선 공사랑 관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그 석촌동에 나타났던 그 싱크홀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언론에 더 나온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기둥하고 천장에 금이가 있는 석촌 지하차도, 이 부분에도 이 2012년도에 그 균열 보수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남아있고요. 주변 도로에도 아스팔트가 내려앉은 이 부위를 구청에서 그 땜질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잠시 일대에 지금 나타난 집안 심화 현상 같은 부분은요, 최근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좀 과거부터 예전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상 징후들이 연이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또 지하철 9호선 굴착 공사를 말씀을 드리면 불과 1년도 채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 굴착 공사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싱크홀의 원인이 그 지하철 9호선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더 면밀히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 한 국장님 말씀은 2012년에도 그 금이 가가지고 보수한 석촌 지하차도에 그런 흔적이 있다. 근데 2012년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여기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연관이 돼가지고 석촌 지하차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증거인데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요, 아까 석촌호수 지하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석촌호수. 예. 이 부분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지하수랑은 관련이 없다라고요. 석촌동에 있는 싱크홀은 관련이 없다라고 그랬지만, 그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죠, 저희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2롯데월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추가적인 증거나 현상 같은 거를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상하고 그런 부분이요? 제2롯데월드와 관련이 돼서 예를 들면 석촌호수 수위가 그게 분명하게 이게 이 연관이 돼 있다라든 새로운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석촌 지하차도에 나타난 동공과 같이 싱크홀 같은 경우 이것이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징후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서는 주민 싱크홀 모니터링단을 지금 꾸려서요. 지금 매주 1회 싱크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그대로 싱크홀과 그리고 수위 저항 이 부분 외에는 지금 딱히 지금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수위도 수위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제2롯데월드 공사장 주변에요. 예를 들면 인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다든지 뭐 낮아졌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없죠, 아직까지.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싱크홀 뭐 수위 변화 뭐 그 잠시될 때에 나타난 이상 징후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싱크홀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 지금 롯데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롯데 측으로 예. 시민단체들이요. 조기 개장 반대한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롯데 측에 이 입장을 전달을 하셨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그 기자회견으로 해서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 이번 달 27일 날 저희가 그 주민 공청회를 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롯데 측과 송파구청 그리고 서울시청 해서 공문을 이제 보낸 상태이고요. 그 롯데도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공문을 보냈는데요. 예. 그 답변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그 긍정적인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에 대한 긍정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요? 조기 개장을 연기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쭤보신 게 이게 조기 개장 관련된 예, 서울시 예. 입장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어떻게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나 아니면 지하철 9호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송파구 일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의 한자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르이루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신일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